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CJ제일의 장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CJ제일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물에서 플라스틱인 PHA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서큘러 바이오 머티리얼 솔루션스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CJ에 대해서 한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CJ는 원래 식품회사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생활문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CJ그룹은 2021년도에 중기적인 성장을 위한 4개의 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4개 성장 동력으로 문화와 플랫폼, 웰리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4개의 축으로 저희가 성장해 나갈 것을 천명을 했고 그 중에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일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인 PHA의 사업 개발이라든가 비건 대체육을 사용한 만두 그리고 비건 우유에 해당하는 티보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한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는 단순히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리고 사용 후에 엔드 오브 라이프 옵션까지 풀 사이클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 방향을 정했고요. 이를 위해서 네이처 투 네이처 사이클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미 너무 익숙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느냐 어제부터 계속 말씀 들으셨을 테니 한 가지 포인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 중에 리사이클이 된 플라스틱의 양은 약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리사이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리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사이클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기되거나 매립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양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하나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저희 PHA를 바이오 머티리얼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출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자체한다면 이 솔루션을 모든 구성원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저희 CJ제일재단도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이름으로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바이오 머티리얼스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들에 따라서 산업의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미국의 퓨처 클라이밋 챌린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골드골이라고 정하고 거기에 이제 리사이클러블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여기에서 플라스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90%를 리사이클러블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정의되는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아주 달담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리사이클러블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데피니션, 정의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물론 리사이클 플라스틱도 있습니다만 생분해 플라스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을 얘기를 할 때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다가 요즘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조금 더 좁혀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을 구분을 하자면 크게 원료가 되는 물질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데그레이더블 혹은 컴포스터블이라고 하는 용어로 크게 대별을 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서 바이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은 사실은 PHA라든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PE 혹은 PLA, 그 다음에 요즘은 PBAT나 PBS 중에 일부 성분들을 바이오 유래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내추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머가 만들어지는 합성의 방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오 신테시스를 하는 소재는 현재까지 상업화되어 있는 소재는 PHA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PLA가 바이오 유래의 락틱 엑시드를 사용하지만 마지막에 폴리머를 만들 때는 화학 합성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생분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많은데요. 대체로 보면 플라스틱의 생분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폴리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잘게 조개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잘게 조개진 조각들이 바이오 프로세스에 의해서 모노머 단계로 전환되는 바이오 프로그멘테이션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모노머들이 생물체에 의해서 동화되어서 어시밀레이션 되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이오 플라스틱도 어차피 디스인테그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까지 저희 PHA를 다루면서 연구하면서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PHA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독특해서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미생물이 만드는 소재이고 미생물에 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거대한 폴리머 형태, 덩어리 형태의 플라스틱을 직접 어택해서 모노머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인테그레이션에서 바이오 프로그멘테이션을 거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심지어는 디스인테그레이션을 거치지 않아도 플라스틱이 모노머 단계까지 전환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건 절대적은 아니다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이슈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PHA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PHA라고 하는 소재는 원래 미생물이 만드는 소재입니다. 미생물이 자연 환경이 좋지 않은데 카본 소스가 많이 있을 때 몸 안에 축적을 했다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저장 물질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운동은 많이 안 하는데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배에 축적되는 지방과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HA는 폴리에스터고요. 그 안에 폴리에스터 체인 안에 들어가는 모노머의 종류, 그리고 그 체인의 길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한 150여 종 이상의 PHA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PHA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카본 소스를 슈가라든가 아니면 식물 유래의 카본 소스를 써서 미생물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미생물의 세포 내에 PHA를 축적한 뒤에 그 축적된 PHA를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레진 형태의 PHA 바이오 마티리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팩트라고 하는 것이 저희 CJ 제일제당에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PHA 브랜드입니다. PHA라고 하는 용어와 액트라고 하는 용어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HA가 액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고요. 저희가 로머티리얼로부터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의 옵션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제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 CJ 제일제당이 만들고 있는 PHA는 폴리3하이드록시 4하이드록시 코폴리머입니다. 3하이드록시 배터리 엑시드와 4하이드록시 배터리 엑시드가 코폴리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소재인데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PHA는 P3HB 혹은 PHB라고 부르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좀 딱딱하고 가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공 민도가 좁아서. 플라스틱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가공 민도가 좁으면 제품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제품이 만들어진 뒤에도 사용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폴리머 형태의 폴리머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저희 CJ 제작에서 선택한 세컨 모노머는 4HB이고요. 리니어 형태의 쉐입입니다. 4HB가 한 5에서 10% 정도 들어가면 여전히 굉장히 딱딱하지만 가공 윈도가 넓어져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크리스탈리티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은 크리스탈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미 크리스탈린 PHA라고 흔히 부릅니다. 세컨 모노머의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이제 폴리머가 결정성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크리스탈리티를 잃어버리면서 고무 형태의 소재로 바뀝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러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혹은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는 에이모포스 PHA, 비결정성 PHA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CJ 제일당이 2021년에 사업화 결정을 하고 나서 작년에 2020년도에 사업화 의사 결정을 하고 나서 21년도에 에이모포스 PHA, 그러니까 비결정형 PHA를 생산하는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션 제품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PHA는 크게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컴파티빌리티 혹은 바이오 세이프티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생분해 가까워서 생분해가 가능한 미생물만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생분해가 가능한 굉장히 뛰어난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데그레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마이크로플라스틱 이슈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유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LC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컴파터빌리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만드는 PHA를 가지고 아티클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 세이프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테스트해본 방법은 이제 식물 생장을 볼 것인데 첫째는 발화율을 보고 두 번째는 작물을 실제로 키웠을 때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저희들이 비교 분해에서 전혀 이슈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분해성입니다. 저희가 저희 소재인 에이모포스 PHA, 그러니까 비결정형 PHA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던 가장 익사이팅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에이모포스 PHA는 고무와 같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플라스틱 성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재와 섞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소재들의 특성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품하고 PLA를 섞어서 컴파운딩을 해서 사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PLA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생분해 조건에서 아주 잘 분해가 되는 소재입니다만, 그래서 바이오데그레이블 플라스틱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토양 조건에서 혹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연환경 조건, 그러니까 온도가 30도 미만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지 않은 조건에서는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APHA를 PLA하고 섞어주면 APHA는 원래 토양에서도 그리고 상온에서도 굉장히 잘 분해가 돼서 그 토양 생분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PLA는 그렇지 못한데 저희 APHA와 PLA를 섞었을 때 생분해를 시켜보면 30도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28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PLA의 생분해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제 논문도 내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재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소재가 단순히 저희 단독으로서 제품으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데그레이블 플라스틱의 그 기능이라든가 생분해성도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테스트 해본 게 아니고 필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필드에서 저희 이작도에 가가지고 실제로 바다에다가 저희가 만든 아티클을 집어넣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꺼내서 얼마나 분해가 되었는지 측정을 해봤는데 저기 아티클이 저렇게 부서지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해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가리들이 많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생분해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뭘 측정했냐면 분자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을 때 폴리다이버시티 인덱스를 측정을 해봤는데 굉장히 늘어나서 더 이상 플라스틱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PDI를 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를 가지고 만든 아티클들도 실제로 해수 환경에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LC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로 확인을 해보면 바이오 유래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제품들, 특히 PLA라고 pH 같은 소재들은 서식에 비해서도 결코 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LC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LCA 저희 생산 공장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3기관에 맡겨서 LCA를 측정을 해서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LCA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LCA를 더 개선해서 오히려 카본 픽세이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정과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PHA 소재는 바이오 유래 그리고 바이오 데블로피티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았고 식품 접촉 인증도 받았습니다. 미국 FDA와 한국에서 이미 식품 접촉 소재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식품 접촉용 트레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생분해 테스트를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설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TUV 수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저희가 만들어낸 생분해 데이터를 생분해 인증을 위한 공인 데이터로 인증해 주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어드린 데이터의 공신력을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내놓고 싶은 PHA라고 하는 제품은 바이오 소재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적인 발효공법과 정제공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아티클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아티클들이 사용된 후에 엔더블 라이프 업종으로서 바이오데그레이더블 혹은 리사이클이 가능한 소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분해 옵션을 한 가지 더 제시해 드리면서 플라스틱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결정형 pH, APH는 이미 상업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0을 내서 지금 두 번째 제품은 SCPHA의 생산 기지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는 SCPHA 두 번째 제품 라인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PHA와 다른 PLA와 같은 다른 소재들을 컴파운딩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아티클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젝션 몰딩을 통해서 저희가 코스메틱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쿠션 케이크가 있는데 저 소재가 원래는 ABS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저희가 PH와 PLA를 컴파운드를 해서 좀 가공 기술들을 확보를 하면서 저 소재를 가지고 글럼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ABS 라인에 똑같이 소재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화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PLA가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고요. 트랜스페어런시입니다. 저희 APH에는 일정적인 성과는 트랜스페어런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PLA가 가지는 여러 가지 좀 가공이 어려운 점들, 예를 들면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폴리컵 같은 경우에 이제 시트를 만들기 어려운 점,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컴파운드를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트랜스페어런시를 유지하면서 기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ISBM을 통해서 저런 샴푸통 같은 컨테이너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요. 일부 제품은 시장에 이미 출시되어 있고 일부 제품들은 지금 브랜드 오너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이 플라스틱 가공에서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저희들도 필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PHA와 PLA를 컴파운드한 필름과 그다음에
PHA만으로 만들어지는 필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빨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빨대를 한 두세 종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출시되어 있는 형태는 PHA와 PLA를 가지고 빨대를 개발했고요. 이 빨대는 이미 시중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빨대보다 훨씬 더 사용감도 좋지만 가공성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첨가제 사용도 훨씬 더 적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조성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조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빨대가 만들어지면 해양 생분해가 가능한 빨대도 지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양 생분해는 어려운 수준으로 PHA가 PLA가 종이컵 혹은 종이 소재가 지금 플라스틱에 대항으로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종이는 분명히 그 자체로 어떤 기능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의 기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팅, 접착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PHA를 가지고 코팅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코팅이 되고요. 이 PHA 코팅의 굉장히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된 후에 코팅 머티리얼을 종이로부터 분리해내는 리펄빙 과정의 수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보통 P나 PP 같은 경우 코팅했을 때 리펄빙 수율이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가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해봤더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율의 리펄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코팅제를 개발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마트에서 저희 소재가 적용된 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5입니다. 저희 무직포 많이 쓰시죠? 마스크팩도 쓰시고 일회용 마스크도 많이 쓰시고, 무직포는 일회용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PHA와 PLA를 컴파운드해서 원사를 뽑아가지고 무직포를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촉감도 좋고 그다음에 가공성도 뛰어난 소재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이미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흥미롭게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붓솔인데요. 붓솔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천연 소재들을 많이 쓰시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동물 인권은 아니죠. 그 동물의 권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챌린지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PHA와 PLA를 컴파운드 해가지고 여기 요거는 PLA가 아니죠. SCPHA라고 세미필산 PHA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요 촉감도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브랜드 오너하고 제품 출시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그리디언트입니다. PHA가 생분해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널 케어 등에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예전에 많이 썼는데,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을 쓰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의 이슈죠. PHA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슈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퍼스널 케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아주 작은 알갱이의 플라스틱 소재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PHA라고 하는 소재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않지만 PHA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가지고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물성들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데그레이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